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 숫자를 초월합니다. 품위 있는 노년은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품격의 비밀을 함께 나눕니다. 세월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흐릅니다. 누구도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감의 의미는 각자 다르게 채워갑니다. 어떤 이는 노년을 쇠퇴의 시간으로 여기고 또 어떤 이는 지혜의 꽃이 만개하는 시간으로 맞이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고 의학의 발전으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품이 있는 노년은 건강한 몸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자세,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비롯됩니다. 품이란 무엇일까요? 품위는 화려한 외모나 부유함이 아닙니다. 품위는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해서는 특별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5가지 마음가짐은 오랜 지혜의 산물이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입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 자기 수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변합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지며 움직임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품위의 시작입니다. 자기 수용은 단순히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젊음의 상실을 슬퍼하는 대신 나이가 가져다 준 지혜와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외모와 신체적 능력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낯설어 있고 예전처럼 활동적이지 못한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그는 젊음을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손주와 함께 오래된 사진첩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의 인생 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부터 중년,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손주는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할아버지가 살아온 역사예요.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시간의 흔적이자 자신이 겪어온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나이와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담긴 의미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수용은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아는 진정한 품위의 토대가 됩니다. 특히 2025년 한국 사회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미용 서비스와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젊음을 유지하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품위 있는 노년은
이러한 외적인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나이와 모습을 당당히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 편안함과 자신감은 어떤 화장품이나 성형수술로도 얻을 수 없는 진정한 매력입니다. 자기 수용은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현명하게 돌보는 지혜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기 수용이 자기 방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소홀히 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수용은 자신을 더 잘 돌보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 검진 등을 통해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수용의 마음가짐으로 노년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이 들어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각 단계가 가져다주는 선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평생 학습입니다. 마음이 젊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평생 학습의 자세는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의 열정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학습은 반드시 학교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책을 읽거나 여행을 통해 다른 문화를 경험하는 것,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 모두가 학습의 형태입니다. 한 78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자신이 항상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뻣뻣하고 악보를 읽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유일한 노인으로서 때로는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그는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1년 후 그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3년 후에는 작은 연주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과정에서 그는 인내와 겸손을 배웠고 작은 성취에 기뻐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정신적, 인지적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활동은 노년기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아노를 배움으로써 그는 단순히 음악적 능력만 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며 정신적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에게는 학습의 기회가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온라인 강좌, 시니어 대학,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집에서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배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생 학습의 가치는 단순히 지식 습득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세상과 연결되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가르침은 꺼지지 않는 불빛과 같아서 한 번 켜지면
영원히 빛납니다. 이 오래된 지혜는 학습의 가치를 잘 표현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빛이 됩니다.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은 노년의 큰 기쁨이자 책임입니다. 평생 학습의 마음가짐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과 도구를 배우고 사용하는 것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사회와 연결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평생 학습은 우리에게 목표와 목적을 제공합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은 노년의 삶에 의미와 방향을 부여합니다. 세 번째 마음가짐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은 가장 강력한 마음의 자세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면 불만과 불행이 자라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행복과 만족이 자랍니다. 노년기에는 상실의 경험이 늘어납니다. 건강, 독립성, 사랑하는 사람들, 직업적 정체성 등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잃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회복력을 강화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50년 넘게 함께한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해야 했고 이제는 남편의 간병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슬픔, 불공평함에 대한 감정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던 남편의 모습이 그리웠고 자신들의 노년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녀는 자신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남편이 미소 지었다. 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웃이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등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그녀는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그녀 곁에 있다는 것, 그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 감사의 습관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녀의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평화와 기쁨을 찾을 수 있었고 이것이 남편의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감사함은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할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 나아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함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 기능이 강화되며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건강 문제가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사함이 주는 건강상의 이점은 매우 귀중합니다. 감사함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 보거나 감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작은 일상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것 모두가 중요합니다. 감사함은 최고의 명상입니다. 이 말은 감사함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의 품위는 이러한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됩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인해 시니어들은 종종 소외감을 느끼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함의 마음가짐은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감사함은 또한 우리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의미 있게 됩니다. 감사함은 사랑의 표현이며 타인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음가짐은 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성취보다 인간관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의 의미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깊이 있는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적은 수의 진정한 친구가 많은 수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한 85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로서 평생 동안 재산을 모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 깊은 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업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는 가족과의 시간, 친구와의 교류, 공동체와의 연결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는 뒤늦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다시 쌓는 것은 시간과 인내, 겸손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마련하고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그가 느꼈던 공허함은 점차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는 진정한 연결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진정한 성공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에서는 노년 세대의 사회적 고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사회적 교류 방식 등으로 인해 많은 시니어들이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가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2025년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화상통화, 소셜미디어,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과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노년기의 관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소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인간적 교류, 얼굴을 마주보는 대화, 신체적 접촉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능한 한 직접 만남을 가지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마음가짐은 우리가 베푸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시간, 지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젊은 세대에게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깊은 우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깊은 관계의 가치를 잘 표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깊은 관계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지지와 위로를 제공합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것은 또한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노년기는 삶을 돌아보고 미해결된 갈등이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래된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더 큰 해를 끼칩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는 오래된 지혜는 관계 회복의 시급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중요한 관계에서의 화해와 치유를 미루지 마세요. 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마음가짐은 우리의 마지막 날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중요한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계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마음가짐은 현재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는 대신 현재 순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에 충실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년기에는 종종 과거를 회상하거나 남은 시간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품위는 주어진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한 72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매우 바쁘게 살았고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여행도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그녀는 건강 문제로 인해 많은 계획들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과 후회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녀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녀는 현재의 가능성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고 창가에 앉아 새들을 관찰하며 손주들과 전화로 대화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제야 진정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항상 다음 순간,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느라 현재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차 한 잔의 맛, 새의 지저김, 햇빛의 따스함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는 것은 마음 챙김의 실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판단 없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이는 식사할 때는 온전히 식사에, 대화할 때는 온전히 대화에, 산책할 때는 온전히 산책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끊임없는 뉴스, 디지털 기기의 알림 등은 우리의 주의를 계속해서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현재에 충실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지만 동시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현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몇 분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의식적으로 디지털 기기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만들고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프레젠트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선물임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남은 시간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에 충실한다는 것은 또한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평화롭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행복감, 더 낮은 수준의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에 충실한 사람들은 더 나은 인지, 기능과 심지어 더 긴 수명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현재에 충실하는 마음가짐은 우리가 작은 기쁨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합니다. 화려하고 특별한 순간이 아닌 일상 속의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능력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큰 목표와 성취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손주의 웃음소리, 친구와의 대화 같은 작은 기쁨들이 제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현재에 충실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잃어버린 것, 할 수 없게 된 것에 집중하는 대신 여전히 가능한 것, 여전히 즐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점은 노년의 삶에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나무는 현재의 계절에 맞게 변화합니다. 겨울에는 잎을 떨구고, 봄에는 새싹을 틔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인생의 각 계절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가을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맞는 열매를 맺고 이 시기에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에 충실하는 마음가짐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합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삶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유한한 시간은 우리가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5가지 마음가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수용, 평생 학습, 감사함, 관계의 소중함 인식,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는 것. 이 5가지 마음가짐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작용할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이제 이 5가지 마음가짐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연습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점차 발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도 꾸준한 관리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보낼 것인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마음가짐을 선택하는 것은 강력한 실천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나머지 시간을 결정합니다. 5가지 마음가짐 중 첫 번째인 자기 수용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의 주름은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자기 이미지를 변화시킵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수용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자기 수용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의 표현임을 기억하세요. 평생 학습의 마음가짐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이세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관점을 접하는 것 모두가 학습의 형태입니다. 2025년에는 온라인 강좌, 팟캐스트, 유튜브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은 시니어들에게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정보 접근, 사회적 연결, 생활 편의 등 많은 영역에서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한 연습으로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에서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감사함의 마음가짐을 실천하기 위해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매일 저녁,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점차 더 많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주변의 아름다움, 신체적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 맑은 공기 등 감사할 수 있는 것들에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에 더 깊은 의미와 기쁨을 부여합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마음가짐을 실천하기 위해 중요한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가지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마련하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바쁜 일상 속의 관계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매주 특정 시간을 가족이나 친구와의 연결을 위해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 봉사활동, 지역사회, 행사 등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2025년에는 다양한 시니어 커뮤니티 플랫폼이 있어
비슷한 관심사나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에 충실하는 마음가짐을 실천하기 위해 매일 명상이나 마음 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현재 순간의 감각과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강력한 현재 순간 연습입니다. 또한 단일 작업을 연습해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는 멀티태스킹이 일상이 되었지만 이는 종종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식사할 때는 오직 식사에, 대화할 때는 오직 대화에, 산책할 때는 오직 산책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과거 어느 세대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 다양한 여가 활동 기회, 사회적 지원 시스템 등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조건만으로는 진정한 품위 있는 노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외적 환경과 함께 내적 마음가짐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품위 있는 노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마음가짐을 실천할 때 우리는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의 웰빙과 행복감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수용, 감사함, 현재의 충실함은 스트레스 감소, 우울감 감소, 삶의 만족도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지 기능과 정신적 민첩성이 향상됩니다. 평생 학습의 태도는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게 하여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우리의 관계도 깊어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연결과 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노년기의 가장 큰 재산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체 건강도 개선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면역 기능 강화, 염증 감소, 심혈관 건강 개선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옵니다. 마음과 몸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몸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가 더 큰 그림을 보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게 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종종 경험하는 목적의식 상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이 5가지 마음가짐은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감을 보여줄 때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노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는 나이 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년의 품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접근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나이 들어감을 단순히 쇠퇴와 상실의 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성수, 새로운 가능성의 시기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계절에는 그 계절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봄의 싱그러움, 여름의 열정, 가을의 풍요로움, 겨울의 고요함. 마찬가지로 인생의 각 시기에도
그 시기만의 특별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가을과 겨울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한 아름다움과 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것이 품위 있는 노년의 핵심입니다. 자기 수용, 평생 학습, 감사함, 관계의 소중함 인식, 현재 충실함. 이 5가지 마음가짐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 작용합니다. 하나가 발전하면 다른 것들도 함께 발전합니다. 감사함을 실천하면 현재에 더 충실하게 되고, 관계의 소중함을 인식하면 학습의 기회가 늘어나고, 애자기를 수용하면 감사함이 깊어집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등 노년기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도전 속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아니 오히려 그러한 도전 속에서 이러한 마음가짐을 유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품위와 내면의 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폭풍 속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가짐이라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품위 있는 노년은 우리 모두가 추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타고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연습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를 가지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걷는 법을 배울 때처럼 넘어지는 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역사회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종교 단체 등을 통해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보세요. 2025년 한국의 시니어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자원과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사회활동,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러한 외적 자원과 내적 마음가짐이 결합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노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품위 있는 노년은 단순히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인생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진정성과 존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우리가 살아온 횟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있습니다. 이 말은 품위 있는 노년의 본질을 잘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가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의식적이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수용, 평생 학습, 감사함, 관계의 소중함 인식, 현재의 충실함의 마음가짐으로 매 순간을 채워갈 때 우리의 노년은 진정한 품위와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마음가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나의 작은 변화가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작은 돌이 만드는 파동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품위 있는 노년. 그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기 수용, 평생 학습, 감사함, 관계의 소중함 인식, 그리고 현재 충실함. 이 5가지 마음가짐은 노년의 품위를 지키는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이 마음가짐들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나이 들어감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품위는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더 많은 지혜와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의 알림 설정을 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소중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